두 번째 선택 세션까지 이거 한 7분, 6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죠. 샌드위치 세트, 과일 세트 한 팩 더 챙겨놨고요. 너무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많이 남아서 그 폐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부담없이 하나 더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거 터치 한두 번씩 해서 함께 그리는 그림, 기도하는 딱 그 그림, 거기에 코멘트 붙였어요. 너무 영적이고 너무 미술적이고 너무 예술적이다, 차라리 조금 키치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그래요. 선택 세션, 저는 선택 세션 6번 만나 IC 총괄 기획자가 말하는 목회 브랜딩의 시작, 별관 3층, 이 건물 3층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거는 선택 세션 7 소그룹 워크숍, 나만의 목회 철학을 그리는 시간 워크숍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길이 나 어디서나 아멘. 나를 지키리 주시리. 브라보 브라보. 아우 너무 좋다. 오케이 해서 쭉쭉 할게요. 이거 선택 세션 이거 6번 목회 브랜딩의 시작, 거기서 이거 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상황 봐서 일단 고고 컷. 만나 IC 총괄 기획자가 말하는 목회 브랜딩의 시작, 김윤아 씨 브랜드 디렉터. 와, 아, 네, 맞습니다. 1층, 2층? 아무데나? 거의 찼어요. 오케이. 이건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오디언스 스피커 같아요. 와우. 브랜딩 관점을 갖게 되면 본질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뭐지? 이게 본질이 뭐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정복을 찌르는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자기 객관화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이거를 유체이파를 해서 보게 되는 능력. 그래서 빈자리를 알아차리는 허를 찌르는 기술까지도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 좋다. 먼저 김유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2010년에 아이위랩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이 회사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회사를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갖고. 근데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갖고 있어요. 바로 카톡이. 와우. 카톡 만드는 회사. 카카오가 만들어질 때 이제 막 20명이 되지 않던 그 시절. 거기서 그 시절에 내공을 카톡 쌓으셔.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막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망하고 막 이런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인턴을 보냈고요. 카톡의 태동기를 온몸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제 인생의 첫 인턴이었어요. 그리고 첫 인턴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면접관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유나님 꽤 산만하네요. 그래서 첫 면접인데 면접관이 눈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나 망했다 이러고 그냥 토덜토덜 오는데 오는 길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와우.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해서 여쭤보니까 팀장님한테 산만한 사람이 필요했대요. 일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IT 업계가 나랑 너무너무 잘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IT 업계 이제 공채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네오이즈 공채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2011년에. 그래서 벅스라는 음악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사에서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2개월 동안
배민이라는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일을 해왔고요. 이렇게 쉼 없이 환승이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세 군데의 회사를 14년 2개월 동안 다니면서 저는 이 세 곳을 모두 선교지라고 품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첫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큐티를 하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첫 출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큐티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세게 다가왔어요.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 왜 저에게 굉장히 세게 왔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망했었거든요. 제가 인턴을 하게 된 이유도 계속 팽팽 노는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집이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인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인턴이 카톡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에도 집이 여전히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유나 너 뭐 먹을지 뭐 마실지 걱정하지 마 라고 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곳의 회사에서 선교지라는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 제가 배민을 가장 오랫동안 다닌 회사였는데 배민을 졸업합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를 졸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배민에서 나와서 조금 쉼을 가진 다음에 올 초에 이제 1221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를 만드는 그 시작점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품고 1221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저의 명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명함을 보시면 뭐 같나요? 초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에스겔 37장 17절을 아시잖아요. 그럼 또 뭐 같죠? 마른 뼈 같죠?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해 주신 디자이너도 아까 이 세션에 오셨었는데 뼈 같기도 하고 초 같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 이 1221이 바로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제가 그 심부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1221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획과 브랜딩을 하는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나눔을 하면 저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해요 하면 너가 뭐 좋아하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그 취향을 맞출 수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이런 브랜딩을 업로하는 사람,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전 정말 많은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인물도 브랜드고 나라도 브랜드고 교회도 브랜드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거의 모든 것을 브랜드로 여기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딩은 무엇인가? 사실 이 브랜딩에 대한 정의는 딱 정답처럼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마다도 굉장히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정의는 저는 존재감이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이름의 값어치를 만드는 일,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심고 존재의 가치를 강화하는 그 일련의 활동들을 저는 브랜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브랜딩이랑 마케팅은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이어서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저의 정의이기는 한데요. 마케팅은 굉장히 오래된 분야죠. 브랜딩은 한 10년 남짓 얼마 되지 않은 분야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브랜딩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배민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브랜딩에 대해서 이 흠뻑 삶을 들여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데,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브랜딩에 대한 이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런 브랜딩에 대한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뭐 마케팅이 뭘, 브랜딩이 진짜 중요하지, 막 이런 헛된 우월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팬 그런데 만들기 아이돌. 제가 이제 업력을 계속 더하다 보니까 아 진짜 중요한 건 밸런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 밸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브랜딩은 저는 구심력이라고 보고요. 마케팅은 원심력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밸런스를 맞춰야 그 안정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회, 우리 인생,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을 브랜딩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밸런스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근데 제가 브랜딩 전문가다 보니 오늘은 브랜딩 관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브랜딩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때 잡았던 타이틀이 인류 최초의 브랜딩 천지창조입니다. 청년들에게 브랜딩을 뭐라고 설명할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발견했던 점은 브랜딩은 스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를 스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브랜딩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밭을 경작하듯이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만한 이 사례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창세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브랜딩을 이야기하는 모든 자리에서 짧게라도 이 창세기를 통한 브랜딩 관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브랜딩은 언제나 창세기 속에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이 브랜딩은 언제나 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아한 크리에이티브라는 걸 제가 배달한 적이 있을 때 마케터랑 디자이너들이 했던 작업물들을 쭉 모아놓는 사이트였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자주 쓰던 말이 창의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크리에이티브이기도 하고 창의 노동이기도 하고 뭐 창조적인 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창세기를 자주 떠올렸어요. 창세기를 1년에도 여러 번 묵상하고 창세기 안에서 브랜딩을 해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결국 만든 사람의 결정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저는 이게 놀라운 창조의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 그래서 카카오에서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김범수 의장을 굉장히 닮아있다 라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가운데 프리츠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캐릭터도 이 대표님을 굉장히 닮아요. 또 배민도 배달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이 배달이도 이 뒤에 계신 김봉진 창업가 대표님을 굉장히 닮아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든다?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나를 닮은 브랜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건 창조의 문법이다.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브랜딩은 이름을 짓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는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라는 프로젝트를 아담하고 같이 풀어나가신 게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담한테 이름을 짓는 미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터들한테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름 짓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름을 짓는 걸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원어 자체가 그 낙인을 찍다, 그러니까 태워서 가축의 이 이름을 표시하는 그 구별하기 위한 거기에서부터 브랜딩이라는 원어가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네 번째, 브랜딩은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특이하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팬클럽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10년 전에 당시에는 팬클럽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했어요. 배달의 민족을 짱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배짱이라는 애칭이 있었고요. 이 배짱이들 팬클럽 창단
한산식부터 시작해서 송년회, 그리고 저희가 잠실 주변으로 여러 건물들을 쓰는데, 이제 한 건물에 들어갈 때 아직 집기나 구성원들도 다 보지 못했는데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배짱이 팬클럽분들을 모셔서 바닥에서 짜장면 먹고 대표님이랑 같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애틋하고 특별한 관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팬이라는 관계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5번째로 브랜딩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저의 해석이기는 한데 그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아담의 마음을 잘 들으셨구나 라는 위로가 늘 저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에 있어서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산들마을이라는 교회 근처에 가는데 이제 이사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늘 많은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차들이 여기가 후문인가 방문차가 일로 들어가면 되나 하고 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차가 밀리고 이래서 여기서 엄청 많은 불편함들이 자주 벌어졌었는데 제가 또 직업병이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병 이런 게 있다면 저거를 저 안내판만 바꿔도 훨씬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마라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바뀌었죠? 정말 어려운 어떤 변화가 아니죠. 이게 불필요했던 오해를 일으켰던 화살표를 빼고 입주자 전용이라고 분명하게 여기는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말했더니 실제로 정말 눈에 띄게 여기에서 그 불편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에 누군가가 이 불편함을 잘 듣고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랜딩 강의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할 때 요 퀴즈를 꼭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가상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근데 아까 이 세션 1 타임 때 퀴즈를 하니까 끝내 못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퀴즈를 진행할 건데 힌트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브랜딩 관련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드릴 거고요. 시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거에서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손을 들고 한번 제가 지목하면 한번 큰 소리로. 네. 아닙니다. 이거는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네. 포인트는 아니고요. 여기 아닙니다. 이건 가상의 거라는 걸 한번 문제 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저의 불편함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 현수막을 보고 불편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크리스찬이 세운 한 큰 병원의 주차장에 아주 커다랗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입구에. 근데 그 입구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말씀에 이 병원에 저 말씀을 인생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요한복음 이 4글자 쓰는 게 아까워서 요라고 하신 걸까? 막 이런 불편함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닐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여기서도 줄이셨네 막 이러면서 보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그 줄임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는 웬만하면 그 원래의 주소, 원래의 이름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브랜딩 관점으로 낯설게 보고 그들의 시선에서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브랜딩은 감동에 이르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디서 만족을 얻어야 되지? 감동에 이르러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저 배민 다닐 때 회의록을 그대로 캡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크리에이티브 부문에 있었고 부문장님이 여기 이런 코멘트를 남기신 건데 좋았다, 육감이 열렸다, 창자가 반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감동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회의록을 자주 떠올렸어요. 아, 감동이라는 건 몸이 반응해야 돼. 그냥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소름 끼칠 때 있죠. 닭살 돋을 때. 전율이 일었어.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동은 내 몸이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오는 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 감동은 디테일에서 온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신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한 10년 전에 저희가 10년 전까지 아니고 17년에 배민에서 치킨 자격 시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시뮬리에 자격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치킨 감별사들이 진짜 이론 시험, 모의고사도 보고 정말 수능처럼 볼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실기 시험, 이제 이론 시험까지 다 끝내고 이제 이 축제 피날레에 축포가 터지면서 꽃가루가 흩날렸어요. 근데 이 흩날린 꽃가루가 떨어진 책상에서 보니 무슨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올리신 분은 야, 꽃가루가 치킨 모양인데 말해 뭐해. 이 행사 말해 뭐해. 이러면서 후기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후기를 보면서 아, 알아채 주셨구나. 사실 이거는 알든지 모르든지거든요. 우리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 되게 멋이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로 가는 건데 아유 알아채셨네 이래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감동은 정말 이런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기본부터 차근히 다 챙기고 그 마지막 디테일 잘 살렸을 때 몸이 전율하고 창자가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는 그 만드는 사람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브랜딩은 긴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즐거워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민에서 지금 다 지났으니까 좋았어 이게 아니고요. 당시에도 정말 즐거웠고요. 지금 돌아보아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삭에 애 낳기 직전까지 회사가 너무 재밌어서 다니고 애 낳은 후에도 1년 쉬었다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9개월만 쉬고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배민을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과 회사하면서 그동안 어땠어라고 회고를 할 때도 저는 정말 감동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명수님과 주고받은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래서 명수님한테 제가 어떠다 저떠다 편지를 드렸더니 카톡으로 이런 문장들을 주셨는데 생명을 풀어놓듯 끊임없이 쓰고 나르고 그리고 짓고 부대끼고 돌아보고 갈등하고 상고하고 하늘 쳐다보고 낮은 곳 살펴보고 작은 숨에 감탄하는 유나 축복한다. 이렇게 회사 상사한테 받기 쉽지 않죠. 근데 명수님도 크리스찬이세요.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던 이 경험이 저는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에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브랜딩은 언제나 창세기 속에 있다 해서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브랜드가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 속에 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결정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감동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개인적으로는 발견이었어요. 아, 나의 존재, 나라는 브랜드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런 관점으로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의 정체성 중에 어떤 표현을 가장 좋아하냐면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아, 나의 정체성이 그분의 기쁨의 근원이구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브랜드, 여러분들의 목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서 이 이후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사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그 한국 사회는 어떤 결혼식 하고 싶어?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바나나적인 기질이 좀 있어서 정면 돌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기획해왔는지 나눠드릴게요. 먼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정의가 필요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계속 던졌을 때 찬양이 천국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혼은 그런 천국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삶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름을 가져보자. 제가 또 브랜딩 하는 사람이고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든지 또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의 삶 그리고 9월 28일에 결혼을 해서 928호라는 저희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결혼식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예배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 같은 결혼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냥 예배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먼저 기도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만들어서 주변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쫙 나눠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작업을 했느냐. 청첩장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첩장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청첩장이란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가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넣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놓고 이 since 1984 이 since 이렇게 그때부터 이미 사랑이 흘러져 내려왔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첩장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동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디테일. 그래서 예배 큐시트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제 남성 만날 때 청년부 목회자분이랑 회의 2번, 리허설 2번, 카메라까지 다 워킹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큐시트도 촘촘하게 저희 예배도 이렇게 큐시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테일은 뭔가 구체적으로 더하는 작업이다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디테일은 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디테일에서 빼지 않으면 나의 강점이 오롯이 강으로 존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다 빼버려야 돼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비본질의 자유를 줬습니다. 첫 번째,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는데 잘 차려는 입어야 되겠다 해서 샵에 가서 하나를 맞췄는데 제가 디자이너께 이렇게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바닥에 끌리면 안 되고요.
저를 옥죄면 안 되고요. 그리고 큰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주머니에 손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주신 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시온성전 로비, 여러분들이 아까 나오셨던 그 로비에서 마음껏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래서 사진이 이런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진이 없고, 그리고 나는 결혼 예배라는 아주 중요한 이 예배를 앞두고 새벽 5시부터 청담동 샵에 가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냥 만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예약이 가능한 미용실에서 제가 최대한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오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늦게 메이크업을 간단히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는 청첩장과 결혼식을 위해 너무 많은 억지스러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청첩장을 돌리며 밥을 사야 하지? 근데 결혼식 때도 밥을 사는데 결혼 후에도 또 감사하다고 왜 또 밥을 사지? 이런 것들이 약간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배라서 신랑 신부가 딱히 입장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곡의 찬양, 이 세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는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감사함으로를 불렀는데, 사실 이날 하객들이 꽤 많이 왔어요. 700명 넘게 왔는데, 제가 안 믿는 친구들, 동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예배가 첫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감사함으로를 찬양할 때 저희 안 믿는 동료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왜냐면 신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들, 영상에 담긴 모습들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너무 즐거웠다. 예배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가장 즐거웠던 하루. 지금 눈을 감는다면 이날이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억될 2019년 9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만나 IC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획을 하고 있고 PM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처음 만나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싶은데 기획을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마침 회사에서 너무 생생하게 몇 년 전에 재미있게 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컨퍼런스를 배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당시에는 기업 브랜딩 팀이라는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브랜딩하는 팀인 거예요. 근데 배민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조직 문화였어요. 일하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탄탄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강점으로 네이밍부터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이 외침, 이거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 자체로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저의 기획의, 저의 이 아이데이션의 특징은 항상 시각적인 걸 좀 같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컨퍼런스라는 것을 만들고 바로 구글링에 컨퍼런스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이미지들이 너무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푸릇푸릇하고 다 디지털 느낌, 차가운 쿨톤.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기획 리뷰를 하면서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컨퍼런스라는 전형성을 어디서도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을 때 이 낙차가 크잖아요. 컨퍼런스로 하고 왔는데 되게 컨퍼런스 안 같고 이런 느낌에서부터 감동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전형성을 어디에서도 띄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말맛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디렉션을 했던 결과물로. 결과물만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정말 아주 고군분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여서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했고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2만 명 넘게 이 컨퍼런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라는 전형성을 이제 띄지 않았으면 좋겠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걸 연출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배민이 가지고 있었던 또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굉장히 멋있는 리더십들이 많았어요.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연사로 세우면서 이분들을 무대로 모셨을 때 뻔하게 이렇게 PPT 보고 이런 강의, 이런 컨퍼런스 너무 컨퍼런스 같은데? 하는 컨퍼런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당시에는 이제 너무 새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개성 출중한 리더들, 이 개성을 어디에서 제일 엿볼 수 있지 하면 우리 리더들 책상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개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책상을 쓰레기까지도 그대로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무대에 연출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아주 잘 살려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퍼런스를 만들었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책으로 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수동에서 일고민 상담소라는 팝업 스토어까지 당시에 할 정도로 정말 이름 따라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해 나갔던 그 기억이 저에게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초안을 받았습니다. 이 만나 씨의 초안이었는데요. 만나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 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활용해서 성령 안에서 다음 시대를 생각하라. 일단 이런 초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받고 이제 제가 했었던 작업은 컨퍼런스의 주 재료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지? 주 무기가 뭐지? 라고 해서 만나 교회에 대해서, 김병삼 목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을 파면 팔수록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인 급진적인.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동시에 급진적인,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한국어로는. 레디컬은 그 자체인데. 그래서 제가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임명사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굉장히 탄탄해. 그리고 이 목회 철학을 에워싸고 예배가 있고 평신도 리더십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걸 또 둘러싸고 또 수없이 많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시행착오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저도 성도로서 다 알지 못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리고 성도 멘토링. 저는 그냥 이런 기획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이 성도 멘토링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걸 아까 메인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본질과 우리의 이 유연한 변화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만나는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존재의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찾아 나섭니다. 한국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을 섬기고 평신도 리더십을 세운다. 이게 처음에 잡혀 있었던 이제 말이었고, 이것도 큰 의미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찾은 이 존재의 이유는, 제가 교계 컨퍼런스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교계에도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까지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20년 넘게 이 목회 철학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사실 이 시간을 쌓아온, 이 실험을 쌓아온 교회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면 이제 우리가 꺼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존재의 이유를 좀 명확히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자마다 목사님의 주요 설교문들을 다 다시 보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떤 메시지로 이제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시각적인 걸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더 많은 작업물들을 해내고 또 홍보를 계획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기획팀 멤버들이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첫 해에는 사실 이 만나이씨라는 이름을 잡는 일을 굉장히 열을 올렸는데요. 너무나 많은 안이 있었어요.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솔직히 무릎을 탁 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자면 하는데 이거다. 아까 말했던 감동,
그 막 창자가 반응하는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서. 근데 우리 기획팀이 너무 오랜 시간 이 문제에 고민을 해와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우리 진짜 다 리셋하고 한 번만 다시 고민해보자 하면서 이제 안을 다시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결과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스포를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세 가지 안으로 추릴 수 있었는데 하나는 만나 IC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묵은 때를 세신하고 가시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컨셉의 만나 장 이런 것도 있었고요. 좀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약간의 그 세련됨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잘 살리려면 원팅 뭐 이렇게 조금 세련되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질 하나만을 물고 늘어지는 컨셉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나 IC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IC는 아이덴티티 컨퍼런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에서부터 목회 본질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쥐고 가자. 그리고 아이덴티티 컨퍼런스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블 미닝으로 인터체인지까지도 되니까 이것을 잘 컨셉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올해 얘는 또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저희 기획팀에서 고민했던 포인트들, 시안을 뽑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안이 있었고, 사실 인터체인지가 컨셉이다 보니까 이제 도로, 뭐 차 이런 것들 연상되는 것들도 시안에 있었는데, 이 시안을 설명하면서 저희 디자이너였던 수민 자매가 공동체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라고 하는 순간 감동이 창자가 뻔하지 찌릿찌릿. 않는데 정체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AI 시대에 굉장히 꽉 찬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특히 저는 교회에서 AI 이미지들을 정말 많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시는 거는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한 피로감이 있어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도화지를 채우고 있는 이미지만 있을 때 제일 슬프거든요. 근데 이 비어있는 이미지를 보는 순간 굉장히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설프고 비어있는 이 그림들, 이게 우리의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에 감동이 있었고요. 이 시안을 키치하게 조금 키치, 여백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션을 구성하면서 이번에 정말 많은 세션이 있었는데, 강사님들한테 원페이퍼 한 장의 기획안을 초기에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밑그림을 그릴 때 끝그림을 항상 같이 상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 책이 제가 배민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리더십들이 늘 이 책을 추천하셨거든요. 강력하고 간결한 한 장의 기획서로 설득하라. 그래서 말이 필요하냐, 목적 하나, 끝그림 하나로 설득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 온라인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먼저 제목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만나이씨에서 이 세션은 왜 필요한가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션을 들으면 제목부터. 그리고 세션을 다 들은 참석자가 일어나서 강의실을 나갑니다. 왜? 어떤 감정, 생각이 Why? 들나요? 이거를 먼저 누구, 강의 who? 준비하는 사람, 기획하는 어떤 감정? 사람이 무엇을? 떠올려봐야 한다. 생각을 해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창세기를 통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만나이시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큰 행사 중에 하나이지만, 만나이시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만나이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지 않고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사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중심에 두고 왔고요. 작년에 저희 행정팀을 맡고 계신 이경원 원장님께서 이런 나눔을 단톡방에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딘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 좀 이해가 돼요 라고 하는 나눔이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권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또 감동으로 오면서 지금 이 TF 만나실 TF 멤버들이 나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도 되게 감동적으로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자료집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해보는 행사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5월 2일에 열린 패밀리 마켓이라고 해서 오이 마켓 이런 거를 지난달에 아주 재미있게 해봤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사무엘 학교 만나교회 5층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 사무엘 학교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학교는 매달 학부모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2월에 굉장히 학부모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근데 특히나 7세에서 8세가 되는 그 학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싱숭생숭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학부모 기도회를 앞두고 이 기도회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에 우리 이번 기도회는 파송 기도회를 해봅시다 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원페이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페이퍼 그대로예요. 그냥 노션에 쭉쭉쭉쭉쭉 쓴 그 원페이퍼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졸업 전 노션 앱 마지막으로 좋아요, 노션. 참석하게 되는 엄마들을 위로하고 기도로 힘을 합하여 담대하게 학교로 파송한다. 저는 이 업무 기도회가 반드시 파송 기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3년 동안 사무엘 학교에서 정말 신앙으로 가정에 훈련받았는데 이 에너지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파송 기도회를 준비했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7세 이제 졸업을 앞둔 졸업반 부모님들한테 졸업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업장을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위 사람은 3년간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치열한 시간 속에서 신앙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아이를 키워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곳곳에 붙였는데 사실 이 포스터의 목적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저도 우리 기획자예요. 교회에는 사무엘 학교를 다니는 소수의 육아인 저는 관리자이자 훨씬 많은 기획자, 교회들이 개발자. 육아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5, 6, 7세 이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의미를 좀 일깨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했고 실제로 파송 기도회를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들한테 메달을 하나씩 걸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체적으로 메달 쿠키로 막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손글씨로 엄마 아빠 이런 거를 써서 개개인에게 나가는 이 졸업장에다가 써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감동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례까지 꼭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만나이 씨는 굉장히 큰 디테일, 스케일의 기획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지금 여기에 디테일.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몇십 명이 붙어있는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스케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모랑 크리에이티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에 그 크리에이티브 한 스푼, 그 한 스푼만 얹어도 그 감동의 파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저에게 굉장히 작지만 큰 경험,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One to two, 저에게는 이 one 프로젝트가 creative 지금까지 가장 회사. 감동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었고 사무엘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선택 세션에서 따로 있거든요. PPL. PPL로 광고를 드려봅니다. 이제 저녁을 드시러 가셔야 하는 시간이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생각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전달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브랜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아니라서. 근데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되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시고 브랜딩적인 관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이런 생각의 흐름, 사고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나만의 정의를 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모든 걸 정의하면서 일단 시작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컨퍼런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에 또 굿즈로 키링을 만들었잖아요. 키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획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꼭 정의를, 나만의 정의를 내려오시는 나는 다 훈련이 된 거. 두 번째, 내가 가진 주 재료를 파악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무슨 무기가 있지? 나는 어떤 강점이 있지? 이거를 잘 뾰족하게 세우시면 좋겠고, 세 번째, 끝그림을 그리는 것. 아까 원페이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끝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목표의 끝은 어떤 그림일까? 나의 목표의 끝, Hear the 그리고 old 내 world. 인생의 끝, 그리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정의해보라고 저는 강의 때도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실 우리가 성공, 성공 no. 수월해지고. 서비스. 진짜 거의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이런 릴스가 굉장히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엊그제 100만 뷰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 계정에서 이 정도로 바이럴이 터진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걸 이 타이밍에 터트리시지? 알고리즘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우리가 이 SNS를 쓰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리즘조차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만나의 세션 이틀 전에 100만 뷰를 만드셨을까? 이런 거를 혼자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짧지만 나눔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깨달은 점은 하던 대로 해라. 왜냐면 저랑 저희 아이랑 교회 오는 길에 아주 평소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냥 평소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들 내가 대신 키우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소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인스타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쿨할 수 있어? 이걸로 너무너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21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철학을 6가지 정도 연말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세웠던 게 가장 중요한 미천은 내 삶이다. 잘 살자였어요. 그래서 이 1번만 내가 이 철학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 100만 뷰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마지막 필승 전략으로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작전명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주중과 주말의 경계를 허물고 본캐와 부캐를 허물어서 하나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캐 여러 개 만들지 않고 교회에서만 좋은 목사님, 가정에서는 이렇게 나뉘지 말고 하나의 존재로, 일터에서만 좋은 동료, 가정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의 존재를 어떻게 브랜딩 관점으로 다듬어 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121 크리에이티브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6월 더 원이에요. 하나다, 하나, 연합.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교회의 비밀은 연합이다라는 말을 내가 예전에 어떤 걸 듣고 이게 너무 감동되어서 지금까지도 자주 묵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있고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지만 먼저 스스로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너무 죄송하게 시간이 다 되어서 Q&A를 바로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제가 여기다 인스타 QR을 남겨놨는데요. DM으로 혹시 궁금한 거나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만나시 끝나 조용히 하느라고 진짜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는데 좋았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멋지고 훌륭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함께 나중에 일해보고 싶은 사람. 저 또한 시설 관리자이자
기획자이자 개발자예요. 기획자로서 엄청난 훈련들을 해왔고 여전히 기획자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나 석세스에 대한 정의는 좀 달라요. 석세스가 아니라 난 서비스예요. 가장 낮은 곳 밑에서 Heal the all the world, Heal the whole world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서 서비스, 서번트라는. 오케이, 여기까지요. 만나교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최고입니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만나 아이씨 최고. 총괄 디렉터 PM 최고. 뭔가 떨어졌는데? 오케이, 컷.